안녕하십니까. 종로상가 임플란트 치과원장 박기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께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일체형 온바디 임플란트의 장단점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기존에 쓰는 모든 임플란트는 이 그림을 보듯이 뼈 속에 심어서 뿌리 역할을 하는 픽스처라고 부르는데요. 픽스처, 그 다음에 그 위에 올라가는 기둥 역할을 하는 어바트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결합시키는 결합나사, 이 세 가지의 조립 형태로 분리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일체형 온바디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 이 세 개를 애초 공정 과정에서 하나로 묶은 분리되지 않는 일체로 만들어진 것을 일체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어떤 예를 들자면 어떤 모형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실제 임플란트보다 한 10배, 7배, 8배 정도 확대된 상태인데 이것은 인공치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철 치료 기술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것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뿌리 역할을 하는 픽스처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뼈 속에 식립되고요. 뼈 속에서 하악 같은 경우에는 2, 3개월, 상악 같은 경우에는 4에서 6개월 정도 붙인 다음에 뼈와 유착이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 보철물이 올라갈 수 있는 기둥 역할을 하는 어바트죠. 이것을 안에 나사 홈이 가져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돌려서 결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한 이 체결 나사는 이 모형의 제작 설명상 귀찮아서 그런지 이렇게 따로 원래는 만들어야 되는데 이 속에도 다 구멍이 나와 있는데요. 이 속으로 나사가 들어가서 결합하게 되어 있는 건데 이 모형을 만드는 사람이 귀찮아서 두 개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하나, 둘, 셋, 지금은 두 개지만은 이 나사가 이쪽으로 들어가서 결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픽스처 내부에는 이렇게 이 중간쯤에 이렇게 나사가 결합될 수 있는 나사산이 있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돌려서 나사 결합이 되면은 그 위에 본을 넣어서 이 인공 보철물을 이렇게 해서 접착을 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희 병원에서 왜 이렇게 기존의 분리형을 쓰지 않고 일체형 온발 임플란트 쓰느냐? 그것은 기본적으로 구조상에 나타나 있듯이 체결 나사가 있음으로써 언젠가는 풀리게 되어 있음으로써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보철물이 들어갔을 때 부항 내에서 제작을 하게 되면은 이 수직으로 힘을 받는 게 아니고 긋기도 하겠지만은 갈아서 씹다 보면은 척방으로 이렇게 흔드는 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사 결합이 되는 경우는 풀리기가 쉽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빈 상태에 씹다 보면은 이 픽스 자체가 파절이 되든지 아니면 어바트 자체가 파절되든지 그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픽스처의 이 나사, 체결 나사의 나사 부분이 파절이 돼서 픽스 속에 박힌 채로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천상 픽스처를 억지로 제거를 하고 다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바트가 부러진 경우에는 역시 제거하고 새로 어바트를 넣고 거기다 고철 비용을 들여서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일이 빈번하게 생기고 있습니다. 이 픽스처 구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그림을 그려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구조는 아실 것 같으니까 그림을 지우도록 하고요. 여기서까지 검은 마카펜으로 그린 것이 픽스처 모양이 되겠습니다. 바깥에 외연에 있는 나사산 같은 건 그냥 생략했고요. 뼈 속에 이렇게 처음에 식립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올리게 되는데 이 픽스처 단면을 보자면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지뢰주가 들어갈 수 있는 나사 체결 봉이라고 하죠. 구멍을 깔때기 모양으로 길게 쭉 파놨습니다. 그리고 픽스처 전체 길이의 한 중간
딱 중간 정도 되죠. 중간 정도 되는 부위에 체결 나사가 들어가서 이 어바트를 픽스처에 연결시켜주는 나사산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좀 더 연장해 보겠습니다. 픽스처가 잇몸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런 형태로 될 것 같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모양이. 물론 픽스 내면은 다 구멍이 나 있죠. 이렇게 되다가 체결 나사를 들기 위한 단턱이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결 나사는 이 방향으로 들어가서 굉장히 긴 모양이 되는데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해서 딱 단턱에 걸리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좀 더 그래서 여기 나사홈이 있고 해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쭉쭉쭉쭉 들어가면서 이 부분에서 결철돼서 이 빨간 펜으로 그린 이 체결 나사가 이 지대줄을 이 픽스처에 고정시키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그림을 보시면은 심는 힘에 의해서 나사가 풀려서 느슨해지게 되면은 이 파란 펜으로 그린 이 픽스처가 덩달아서 움츠움츠 그리게 될 겁니다. 실제로 이거 삭제된 그림이지만 이 어바트의 두께가 얼마나 될까요? 0.5가 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픽스처의 외벽의 두께는 얼마나 될까요? 역시 0.5가 채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픽스처 자체의 직경이 4.0mm라고 한다면은 이 체결 나사의 두께 지름은 윗부분이 넓은 부분이 2.3mm 정도가 됩니다. 그것은 아마 모든 임플란트가 다 제가 측정해 본 결과 다 마찬가지거든요. 좀 더 그림을 그리자면요, 이렇게 나사홈이 있는 체결 나사가 이렇게 가다가 윗부분이 조금 넓게 되죠. 이렇게 되고 여기 나사홈이 육삼하게 있는데요. 이 지름이 2.3, 이 자체가 2.0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전체 픽스처 직경이 4.0, 4.0이라는 픽스처를 심기 위해서는 그 치조골 상당 치조종의 골프폭이 무려 6mm가 되어야 됩니다. 6mm라는 치조종의 골프폭은 실질적으로 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좋은 골프폭입니다. 어쨌든 4mm를 심는다고 했을 때 이 직경이 4mm인데 이 체결 나사의 직경이 2.3, 2mm니까 2mm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죠. 안 그래도 부러지기 쉬운데 더 얇게 했다가 부러지기 때문에 2mm는 거의 모든 픽스처가 표준으로 채택하고 있는 수치입니다. 그러면은 4mm에서 2mm를 제외하면은 2mm가 남죠. 그것을 원이니까 양쪽으로 배분을 하면은 1mm, 1mm가 되는 건데 1대1로 배분했다 치면은 이 파란색으로 그린 지대의 두께는 불과 0.5mm. 이 부분이 0.1mm 될까요? 아주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픽스처 외벽은 역시 0.5mm.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파절이 어디서 오느냐면은 크게 세 군데죠. 이 픽스처가 이렇게 뚝 부러져 가지고 이게 밖에서 안 나온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천상철거하고 수술을 다시 하는 경우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 어바트가 부러지는 경우가 생기죠. 어바트가 흔히 이 부분에서 부러집니다. 역시 얇은 부분이 부러지게 되겠죠. 그럼 어바트와 기람나사, 그 다음에 고철물을 비용을 들여서 새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심각한 거는 외벽이 얇다 보니까 여기서 찢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픽스처가. 그래서 픽스처 찢어지면 역시 다시 심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치과의사들은 이런 문제를 알기 때문에 최소한 4.0mm 지름 4.0mm 이상의 픽스처를 심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제 4.0 이상의 지름을 심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치조골의 상단, 치조종의 골폭이 6mm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실제로 6mm 이상 되는 골폭의 환자를 보기는 힘듭니다. 그러므로 베이식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베이식 수술에 대한 유효성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너무 얘기가 길어지니까 이런 구조로 기존의 분리형 투바디 임플란트가 되어 있다. 문제가 무엇이냐? 나사 결합 구조이기 때문에 나사가 부러진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심지어는
어바트가 찢어지거나 픽스처까지 부러지는 불상사가 생긴다. 그것 때문에 이제 일체로 된 것은 어떤 냐에서 일체형을 쓰는 것입니다. 그럼 일체형이 일단 나사가 없으니까 나사가 안 풀어주는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일체형의 장점 그러면은 나사가 안 풀어주는 장점은 식립 후의 장점이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장점은요, 1차 수술 시에 오는 장점이 있어요. 그거는 식립 시의 장점이 됩니다. 식립 시에 어떤 장점이 되느냐, 일체형은 이런 나사 결합 구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속을 파놓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4mm씩 안 돼도 부러질 염려가 없기 때문에 직경이 작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무리하게 골폭을 무시하고 아니면 치족을 이식 수술까지 하면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식립 시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무엇보다 뼈 이식 수술이 필요가 없다. 아프고 비용도 드는 뼈 이식 수술에 필요가 없다는 것이 식립 시의 장점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철하고 났을 때 장기적인 장점은 식립 후의 장점은 나사가 풀리지 않으니까. 뭐 시간상 제가 나사가 풀림으로 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 파주 문제는 말씀드렸지만 그 말고도 사실 많아요. 우리가 보철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치과의사들은 기존에 이런 분리형의 임플란트를 했을 때 풀림을 알기 때문에 보철을 했을 때 여기다가 이렇게 이가 들어갔을 때 이 풀림 나사를 쪽에서 미리 구멍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평소 때는 레진이라는 재로 구멍을 막아 놨다가 풀렸다 싶으면은 제거하고 풀리는 드라이브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집어넣어서 풀린 나사를 쪼아주게 되는 거죠. 이것도 한 서너 번 반복하면은 그 헥사홈이 무너져서 제대로 못 쪼아주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 환자분이 즉각 오시면 좋은데 즉각 못 오시고 풀린지도 모르고 둔감하신 분을 사용하시다가 부러지기도 하는데, 그전 상대에는 어떤 인식이냐면은 풀리게 되면 이런 쪽으로 잇몸이 이렇게 있을 텐데 이게 움찔움찔하다 보면 이런 틈으로 해서 미생물, 세균 같은 게 들어갈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자체가 우리가 레진으로 막아놨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미세한 틈이 있기 때문에 이 사이로 자꾸 균이 들어가고 이게 타고 이런 세 가지 어바트, 체글라사, 픽스 사이에 암만 정밀하게 가공을 하더라도 미세한 간극이 있거든요. 이 간극으로 자꾸 이렇게 이 사이가 다 공간이 빈 공간이거든요. 타고 들어가가지고 이런 데로 빠져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이 밑에 찹니다. 세균이 내는 톡신이 독소가 차고 넘쳐가지고 나중에 풀러서 여기까지 빠져 나오죠. 그럼 이 치조골에 이렇게 염증이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그래서 원바디를 하신 어떤 원장님께서는 이 미생물에 의해서 암이 발생된다고 주장하시는 원장님도 계시는 반입니다. 저는 그까지는 생각 안 하지만은 일단은 기계적인 결합 구조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분리형 임플란트는 나사 풀려서 안 좋고 뼈이식 수술을 반드시 동반한다. 다음 시간에 제가 뼈이식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뼈이식 수술을 되게 된 이유는 일단 나사가 풀리기 때문에 이 풀리지 않기 위해서 직경을 두껍게 가져가 주면은 아까 말했다시피 0.5mm 밖에 두께를 예를 들어서 5mm를 쓴다 그러면은 2mm 빼고 그럼 3mm면 1.5mm겠죠. 그러니까 0.75mm 내지 1mm 두께를 가져갈 수 있다. 그럼 확실히 풀리는 문제는 똑같겠지만 이 픽스치가 파절되는 문제는 없으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받치는 게 두꺼우게 되면은 집에 어바트가 좀 더 받치게 되니까 나사도 흔들리더라도 좀 덜 풀리게 되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래서 무조건 두꺼운 걸 치는데 이 3mm 이상을 골폭을 치면은 그 골폭이 하게 되면 우리가 치조골이 이렇게 있다 치면요, 이렇게 있었는데 뿌리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크라운이 있었는데 이게 섞든지 퉁치해서 빠지게 돼요. 그러면은 이 잇몸이 치조골이 넓게 그대로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흡수가 돼서 이렇게 좁아진단 말이죠. 이렇게 좁아지고 길이 마저도 좁아져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한 1년 후에 보면 여기는 넓지만은 이 부분이 이렇게 얇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 이 부분의 골폭이라는 것은 여기도 골폭이고 여기도 골폭이지만 진짜로 임상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부분, 즉 치조골의 상단, 이 부분을 치조정이라 그러는데요. 봉우리 정상할 때 정자, 꼭대기 정자.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거지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암만 밑으로 넓어도 위가 얇으면은 거기에 맞춰서 심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 실제로 임플란트 쓰게 되면은 힘을 받는 부분은 이 치밀골 상단부, 집합부 여기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여기서 골업수가 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임플란트의 가장 크리티컬한 부분은 이 지저골의 상단, 임플란트에서 중요시기는 골폭이라고 하는 거는 밑에 골폭이 아니라 지저골의 최상단 부분의 골폭이라고 앞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넓은 임플란트를 굵은 임플란트 짓게 되면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좁은 골폭을 심으려면 원래대로 하면은 뭐 이 정도 두께밖에 못 심을 겁니다. 하지만 당장 풀려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도를 심고 싶어요. 이렇게 심었을 때 벌써 이 부분이 밖으로 노출되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부분을 위해서 인공뼈를 하는 수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자체가 진짜 뼈가 되고 안 되고 하는 문제는 뭐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저는 안 된다고 보고서 안 하는 입장입니다만은 이런 문제조차도 아예 온바디 자체는 일체형은 뼈에 맞춰 심으면 되기 때문에 힘기시 장점으로 꼭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장점이 더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뼈이식 수술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바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